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온 소식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오미크론에도 멈추지 않는 서울시 돌봄 SOS 센터. 그래서 돌봄 공백 최소 총력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여러분 낯서실 수 있는데, 서울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개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돌봄 SOS 센터라고 해서 긴급 상황에 대해서 대응해서 집으로 그리고 계신 곳으로 서비스가 들어가는 방식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개념을 잡아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2022년 올해죠. 25개 자치구 그리고 425개 동의 돌봄 SOS 센터 설치를 완료해서 돌봄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 좀 더 내용으로 들어가면 요건 코로나19 장기화와 그 다음에 1인 가구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서 확대를 결정한 거다. 근데 요거 시작은 언제 한 거냐? 2019년도에 시작한 거다. 특히 요 내용 중에서 돌봄 SOS 센터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일상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영으로 운영되는 거다. 동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영으로 운영하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이 서비스도 공영으로 제공되는 것인가? 그것이 좀 있겠죠. 그거는 성파구청 홈페이지에 가니까 좀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봄 SOS 센터 운영하는데 그런데 서비스 내용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시 재가 서비스는 수행기관이 어디예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사회서비스원, 그래 사회서비스원 내에 종합재가센터들 같은 곳에서 나가게 될 거고 장기 요양기관이 나가는데 운영 수가가 있죠. 그러니까 센터는 운영이 되되 거기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돌봄 서비스는 운영 수가를 통해 가지고 제공되는 거다. 그래서 민간기관이든 아니면 민간의 단체나 이런 것들이 운영되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수행기관들을 자세히 보시면 사회서비스원, 그 다음에 단기시설은 복지시설이죠. 그런데 동행지원, 사회적경제 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주거편의, 사회적경제 기업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그리고 식사지원, 사회적경제 기업 자활기업, 안부 확인, 기존 돌봄 서비스, 건강지원은 의료 쪽이니까 보건소, 그 다음에 공공민간 의료기관 등을 활용하고 돌봄 제도는 장기 요양,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죠. 그러면 여기서 자세히 보실 거는 우리 현장에 이걸 제가 왜 소개해 드리냐면 공영으로 운영되어지지만 활동 운영 수가를 줘가지고 진행하는데 그 수행기관이 예전에는 민관협력 그러면은 그러면 공립 민영으로 운영되어지는 복지기관만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서울에서는 지금 이런 돌봄 서비스도 사회적 경제 기업 협동조합 이런 데로 많이 운영 주체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사업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 실천 중에서 예전에는 돌봄, 뭐 요양 이런 거 전부 다 사회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소셜 워커가 막 실천했었는데 이제는 돌봄은 돌봄 전문가가 따로 있고 또 돌봄은 복지기관이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시민사회에 많이 넘어가게 될 거고 그렇다면 소셜워크는 그 자체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인데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과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운영하는데 10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월 25일 날 예,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요 영상 보실 때 우리가 여기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을 하면요.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걸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역사회 통합돌봄도 늦게 들어온 지역들이 있는데 아직 시작 안 한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내용을 아예 모르시더라고요. 이 단어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곤란하니까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뭔가 시범 사업을 한다면 다음에 정식 사업을 하면서 전국 단위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 자립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는데,
2024년까지 3년 동안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형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시범 사업을 통해서 누가 대상이냐? 거주시설에 있으면서 지역사회에서 살겠다라고 하시는 장애인 또는 입소 적격 판정을 받아서 거주시설에 입주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대기 중인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자립지원 인력을 통해서 주거 유지 서비스와 그 다음에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의 뭐 필요한 주거 환경 개선비, 활동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다라고 하고 그건 뒤쪽으로 조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예산은 2022년도 한 해 시범사업 예산은 총 43억 800만 원이고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매칭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아까 43억이라고 했죠. 근데 10개 지역에 있으니까 나눠보면 지역별로 그냥 산술 계산한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눠준다는 게 아니라 4.3억이 되는 거고 근데 지역당 20명이에요. 그러니까 지역별 4억 3천인데 근데 그거를 인당으로 하면 4,300만 원 정도씩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뭘 하느냐? 대상자 찾고요. 그런데 자립을 준비하려면 지역사회에 거주할 곳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한국토지공사 등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소득보장은 공공부조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주간 및 지역사회 참여로 자립 인력을 지원하는데 지역당 5명씩 배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명의 당사자가 지역에 살 수 있도록 5명의 지원자가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분들이 활동 지원, 그래서 활동 지원 서비스나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등을 활용하시거나 그리고 일자리 참여해서 지역에 있는 취업을 지원하거나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데를 연계하는 거 그리고 보건의료는 집으로 방문 건강해서 관리 사업을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문화 및 여가 활동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참여 활동 그다음에 여기 장애인 복지관 프로그램 등 민간 서비스 연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거의 그냥 커뮤니티 케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커뮤니티 케어라는 사업이 있었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지역 단위로 했던 건데 요번에는 사람을 정확하게 당사자를 찾아서 지역사회에 사시도록 하면서 지역사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 쪽으로 이게 양쪽으로 가는 사업이라고 보여졌어요, 저는.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 복지기관들이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득이 보장되고 주거가 보장되고 그 다음에 활동거리들이 있는데 그것만 있다고 지역사회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역사회 이웃이나 그리고 지역에 있는 상점이나 이런 데를 이용했을 때 친화적으로 소외되지 않으면서 배제당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가꾸는 일이 필요한데 근데 그 외에 구체적인 서비스와 관련되거나 분야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대책들이 조금씩 마련되고 있는데 여전히 지역사회를 장애에 친화적으로 바꾸는 일은 아직 역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역할이 저는 장애인 복지관, 단종복지관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중에 얘가 지금 제가 같이 붙어서 활동하고 있는 안산 상록장애인 복지관이 장애인 친화마을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활동들이 이제 장애인 복지관 활동이어야지 돌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구체적인 서비스를 미시적으로만 접근하는 이런 것은 시민사회도 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동료 사회사업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당사자가 자기가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주거 공간 안에서 어떻게 잘 생활하시면서 지역사회와 상관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쪽으로 점점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지금 거주시설 안에 계시면서도 당사자의 거주시설 내 생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어떻게 상관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일을 하신다면 그리고 좀 더 그게 늘어난다면 자립지원 인력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나의 역할은 비슷하다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흐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 가져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이 두 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